강추린 한국사 약속의 이름 최승관입니다. 자, 오늘 일제강점기 마지막 번호까지 우리가 또 한번 힘차게 풀어봐야 되겠죠?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 단원에서 어떤 문제가 어떠한 형태로 나온다는 거, 또 자주 나오는 어떤 지문이라든가 이런 것들 파악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 가지시고요. 또 끝까지 한번 달려보도록 합니다. 자, 8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미추진 새로운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새로운 정책. 신임 총독은 전임 총독이 시행한 정책에 대신에 새로운 정책을 실시하였다고 말한다. 중약. 신임 총독의 정책 중에서 그나마 주목할 만한 것이 있다. 뭐가 있을까요? 지방제도를 개정해 일정 금액 이상의 세금을 내는 조선인들에게 선거권을 주고 부협의의 선거를 처음으로 실시한 것 정도이다. 하지만 그것도 자문기구에 불과하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선거권을 준다, 즉 어떤 자치권을 준다, 지방자치제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에요. 조선 총독부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게 있었었죠. 우리가 이제 그 문화정치, 문화통치 그 기간 동안에 이렇게 3.1운동으로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으나 실질적으로 실시는 안 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여자 정신 근로령을 발표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민족 말살 정책 그때 그래서 1940년대 44년에 있었던 것이고요. 동아일보, 조선일보 발행을 허용하였다. 20년대의 내용이죠. 문화통치 기간에. 그다음에 3번. 초등교육기관의 명칭을 국민학교로 바꾸었다. 네, 국민학교. 일본 일왕의 일왕의 그 신화된 백성이다 해서 국민학교 41년도에 있었던 내용이고요. 여기 약간 그 해석에 오류가 있습니다. 이 초등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죠. 4번 식민통치 비용을 확보하고자 토지조사 사업에 착수했다. 이건 1910년대 있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82번.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단체. 11월 3일 광주에서 일어난 고등보통학교 학생과 일본인 학생의 충돌 사건에 대하여 가 본부는 중앙상무집행위원회를 열고 광주지회에 긴급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하였다. 또 중요 간부들이 긴급 상의하여 사건 내용을 철저히 조사하는 동시에 구금된 학생들의 석방도 교섭하기로 하고 중앙집행위원장 허헌, 서기장 황상규, 회계 김병로를 광주에 급파하기로 하였다. 지문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광주 학생 항일운동 1929년도에 있었던 것이죠. 1. 조선밀립대학 기생회를 조직하였다. 이게 밀립대학 설립운동이고 2. 학생조직과 함께 60만 세 운동을 계획했다. 26년도에. 그 다음에 3. 국산품 소비 장려를 위해 물산 장려운동. 4. 민중대회를 개최를 준비하다가 일제 탄압으로 실패했다. 자, 여기에서 광주 학생 항일운동과 관련된 단체는 바로 뭐죠? 신간회였죠. 신간회가 민중대회를 하려고 했으나 실질적으로 일제의 탄압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8번. 다음 단체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 의병장으로 활동했던 임병창이 1912년 고종 황제의 비밀 지령을 받아 의병들이 규합하여 결성하였다. 그래서 요때 이제 만들어지는 거지 복벽주의를 추구했죠. 독립의금부 복벽주의. 그래서 고종 황제를 다시 왕으로 앉히려는 1919년 만주에서 일본인 요인 암살과 식민 통치 기관 파괴를 목적으로 소수정예의 대원을 구성되었다. 의열단이죠. 31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김구가 재결성하였다. 뭡니까? 한인애국단. 1940년 만주와 시베리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던 신흥무관학교 출신의 독립군 간부와 중국 대륙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애국 청년들이 모아 창설하였다. 자, 임시정부 내에 있었던 뭡니까? 한국광복군이죠. 그래서 기억은 독립의금부, 니은은 의열단, 그 다음에 디귿은 한인애국단, 그 다음에 리을은 한국광복군입니다. 자, 1번. 기억은 일본 정부와 조선 총독부에 항구 침략의 부당성을 밝히고 국권 반환을 요구하는 서신을 보냈다. 네. 자, 그 다음에 2번. 1923년에 김원봉이 작성한 조선혁명선언에는 니은 노선이 잘 제시되어 있다. 네, 그렇죠. 조선혁명선언에 니은 노선이 잘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김원봉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신채호 선생님이 작성한 것이다. 자, 3번. 디귿에서 활동한 사람으로 이봉창과 윤봉길이 있다. 한인애국단. 그렇죠. 4번. 리을은 연합군과 공동으로 인도 미얀마 전선에 참전하였고 미국과 협조하여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하였으나 일본의 패망으로 실현하지 못하였다. 네, 그렇습니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4번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개헌 과정이다. 기역부터 미음까지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차 개헌, 2차 개헌, 3차 개헌, 4차 개헌, 5차 개헌 이렇게 있죠. 특히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이 이제 2차 개헌하고 그다음에 이 5차 개헌, 4차 개헌 이것이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기역부터 미음까지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네, 그럼 보겠습니다. 1차 개헌 때 1919년도에 대통령제 요거 했었죠. 네, 그래서 초대 대통령은 누가 됐습니까? 이승만이 됐죠. 자, 2번 2차 개헌 25년에 국무위원 집단지도 체제, 국무위원 집단지도 체제 요게 서로 바뀌었죠. 이게 서로 바뀌었습니다.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였죠. 대통령제가 잘못됐으니까 내각 책임제로 갔었던 것이죠. 2차 개헌. 그래서 요때는 대통령이 누구였습니까? 박은희 선생님이었고 그 다음에 3차가 국무위원 중심의 집단지도체제, 4차는 주석제, 5차 주석제, 부주석제. 그래서 주석으로는 김구, 그 다음에 부주석으로는 김규식 선생님이 있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니은과 디귿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골랐는가, 2차, 그 다음에 4차, 5차 이걸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4차로 갔을 때는 이때가 이제 독립 상해 임시정부에서 이제 생활을 하지 못해서 그래서 충칭으로 이동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이제 가진 고생을 해서 홀로 이제 임정을 도맡아서 살림을 꾸렸던 사람이 이제 김구 선생님이었고,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이제 독자적으로 이끌어갔던 시기고요. 그 다음에 5차 때는 일본이 그 패망이 짙어진 그런 시기죠. 한국 광복궁도 굉장히 좀 정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독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김구 선생님과 김규 선생님이 의기투합을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김규 선생님은 우리나라 독립운동가 중에서 영어를 가장 잘했던 그런 분이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외교 활동에 능했던 그런 분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85번. 다음은 어떤 단체의 공약 중 일부다. 이 단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 천하의 정의의 사를 맹렬히 실행하기로 함. 2. 조선의 독립과 세계의 평등을 위하여 신명을 희생하기로 함. 3. 충의의 기백과 희생의 정신이 확고한 자리야 단원이 된다. 9. 일이 구를 위하여, 구가 이를 위하여 헌신한다. 10. 단일을 배반한 자는 척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무섭죠? 굉장히 강력하고, 자, 이 단체는 바로 뭡니까? 김원봉이 조직한 의열단. 의열단의 10대 공약이다라는 거죠. 1. 대한광복군단을 조직하여 자유시로 이동하였다. 이 대한독립군단 같은 경우는 뭐 이청천, 홍범도 이런 분들이잖아요. 독립군으로 좀 활동을 하셨던 그런 분들의 그런 내용이죠. 네. 2. 신안촌에서 대한광복군 정부를 출입하였다. 신안촌 이것도 이제 이상선 선생님 대한광복군 정부 연해주에서 있었던 것이고, 3번 유원 삼원보의 경학사 부민단을 세우고 신은 강수소를 설립하여 독립군 간부를 양성했다. 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이회영 형제, 육형제, 그다음에 이상년 선생님들. 그래서 이제 경학사를 세우고 이것이 신흥 강수소, 나중에 이제 신흥 무관학교가 되는 것이었죠. 4. 사면동 이후 만주 길림에서 김원봉, 윤세주 등이 조직하였다. 그랬습니다. 정답은 4번. 다른 보기들도 어떤 내용인가가 여러분들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다른 보기들도 꼭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자, 86번. 1930년대의 무장 독립전쟁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선혁명군은 모의의 지휘하에 부대를 5개 중대로 개편하고 중국의 요령 민주 자유군과 연합하여 전선을 결성하여 합의했다. 중국 니은과 연합정성을 전개한 조선혁명군은 영릉가 전투, 흥경선 전투, 신계령 전투, 통화의 전투 등에서 대규모의 일만 연합군과 격전을 벌여 이를 혁파하였다. 디귿이 이끈 한국 독립군은 중국의 모와 연합하여 쌍성보, 경박고, 사도하자, 동경선 전투에서 일본군 또는 일만 연합군을 크게 격파하였다. 특히 대전자량 전투에서 4시간에 걸친 격전 끝에 승리하였으며 막대한 전리품을 획득하여 한중연합군의 사기를 크게 드높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요거 잘 알아두세요. 제가 이제 굉장히 강조를 했었는데, 독립군들이 이제 봉오동 전투, 그 다음에 청산리 대첩으로 인해서 일제히 탄압을 받았죠. 그러면서 간도 참변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자유시 참변까지 일어나게 되면서 거의 와해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독립군을 모으자 해가지고 만주 지역에다가 3개의 독립군 정부가 생기는데, 참정신이라고 얘기가 있죠. 참정신. 이 위치 파악 잘해줘야 돼요. 참정신,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3개로 나눠져 있었죠. 이 3개로 나눠져 있는 것을 남만주 쪽에서 해가지고 해서 국민부, 그 다음에 북만주 쪽 요쪽에 해가지고 뭐가 됐습니까? 혁신의회가 됐죠.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어찌됐건 세 개가 두 개로 통합이 되었다라는 거였죠. 그러면서 이 자체 내에서 당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당은 조선혁명당. 그래서 이 당은 이제 조선혁명당이고 여기에 산하에 있는 부대는 조선혁명군이에요. 군. 그 다음에 여기 혁신위에 있는 거는 한국독립당. 지청천 선생님이 이끄는 독립당. 역시 부대도 한국독립군이죠. 이끌었던 분은 여긴 지청천. 여긴 누구였죠? 양세봉 선생님이었죠? 그렇죠? 네, 양세봉 선생님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중국 누구? 중국 의용군하고 싸우고, 여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호로군하고 싸웠죠? 이거 지난번에 우리 안개팁 있었죠? 예? 독립군이 지천이네. 이런 호로 X들 샹, 전차사자, 이거 기억하시죠? 예, 요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930년대에는 중국하고 같이 공공의 적이 됩니다. 20년대에는 중국이 일본하고 적의 관계가 아니었어요. 자, 30년대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나라와 그다음에 그 중국이 일본을 맞이해서 연합전선을 펼쳤다. 그래서 양세봉, 의용군, 지청천, 호로군. 정답 1번. 자, 87번. 다음 자료를 쓴 역사가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역사란 무엇이뇨? 인류사회의 아와 비와의 투쟁이 시간부터 발전하여 공간부터 확대하는 성격 활동의 상태의 기록이니, 세계사라 하면 세계 인류의 그리되어 온 상태의 기록이며 조선사라 하면 조선 민족이 그리되어 온 상태의 기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신채원 선생님의 조선 상고사죠. 그러면 1. 여유당 전설을 발간하여 조선 후기 실학자를 재평가했다. 여러분들 여유당 전설 누구의 저서죠? 실학자인 그 정영현 선생님의 저서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여기 잠깐 나왔었는데, 후기 실학자들을 재연구하고 정신을 계승하려고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안재홍 선생님이죠. 그래서 그 해설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김성진이라는 사람이 편집을 했고 정인보, 안재용이 여기에 참가를 했습니다. 2. 을지문덕, 최영, 이순신 등 애국 명장의 정기를 써서 애국심을 고쳐야 했다. 네, 이건 맞는 얘기고 신시원 선생님의. 그 다음에 조선사회 경제사를 저술하여 세계 보편성 속에서 한국사를 해석한다. 너무나 잘 아는 백남훈 선생님. 4. 5천년간 조선의 얼을 강조했던 분이죠. 누굽니까? 정인보 선생님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이런 문제는 틀리시면 안 돼요. 네. 88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상을 정립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의 건국 정신은 삼균 제도의 역사적 근거를 두었으니 선조들이 분명히 명한 바 수미 균평위 하야 흥방보태평 하리라 하였다. 이는 사회 각층 각급의 지력과 권력과 부력의 향유를 군평하게 하야 국가를 진흥하며 태평을 보유하려 함이니 홍익인간과 이화세계하자는 우리 민족 지킬 바 최고 공리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너무 유명한 삼균주의죠. 조수왕 선생님의 삼균주의,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 그것이 이제 우리가 건국 이념이 됐습니다. 1. 옳지 않은 거. 한국 독립당을 창당했다. 네, 조수환 선생님도 한국 독립당 창당했어요. 여러분들 이 한국 독립당이 지청천이 혁신의회에 있었던 그 당도 한국 독립당이었고요. 조수환 선생님도 한국 독립당이었고요. 그러니까 같은 이름의 다른 당이라고 보시면 되죠. 2. 임시정부의 국무위원이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3번 재헌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재헌국회의원 초대 국회의원이죠. 초대 국회의원에 참가하지 않습니다. 조수환 선생님은. 네. 2대 국회의원에는 참가하셔서 당선이 되시는데 초대 국회의원에는 참가하지 않습니다. 4번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주장하였다. 네, 정답은 88번. 아마 이 문제 나왔을 때에 굉장히 좀 이거 뭐지? 라는 그런 분들이 아마 많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89번. 다음 내용을 암송을 강요했던 시기의 일제의 통치는 우리는 황국신민이다. 충성으로서 군국에 보답하려 한다. 2. 우리 황국시민은 신에 협력하고 단결을 굳게 하려 한다. 3. 우리 황국시민은 인고 단련의 힘을 길러 황도를 선양하려 한다. 황국신민 서사죠. 민족말살 정책 그 시기 때에. 1. 징병제 실시. 2. 회사령 폐지. 3. 조선태영령 공포. 4. 치안유지법 제정. 자, 쉽게 볼 수 있는 거죠. 뭡니까? 징병제 실시죠. 이번에 회사령은 문화통치기간의 폐지, 조선태영령 무단통치, 그 다음에 치안유지법 문화통치기간 동안이었습니다. 정답 1번.
자, 그 다음 문제 90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제에 맞서 민족문화를 수호하려는 국학운동은 국어연구와 더불어 한국사 분야에서도 활발히 전개되었다. 우리 근대 역사학은 바로 이러한 일제의 식민사학에 대항하여 민족사를 수호하고 민족의 독립을 달성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발전했다. 민족사학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1. 문일평, 안지홍 등도 조선문화의 독자성과 우수성을 강조하는 조선학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셨던 분이죠. 네, 그러셨던 분입니다. 특히 이제 뭐 안지홍 선생님 같은 경우는 신채원 선생님을 계승을 해서 조선 상고 사감이란 책도 지었다. 이미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기 때문에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안확은 신채호의 고대사 연구를 계승 발전시켜 조선사 연구초라는 단행본을 엮어냈다. 자, 여러분들 이 안항은 조선 문명사라는 책을 지었어요. 조선 문명사. 조선 문명사라는 책을 지으셔가지고 일제가 그 우리나라의 역사를 왜곡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당쟁의 역사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거를 이 당쟁의 역사를 뭘로 우리가 이 안학수 선생님이 해석을 했냐면 정당 정치로 정립을 시켰던 분입니다. 자, 3. 정의보는 민족의 얼. 조선사 연구 역시 신채원 선생님이 계승을 해서 맞고요. 4번 박은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하면서 일제 불법적인 한국 침략과 부단히 전개되는 한국 독립운동사를 정리했다. 그렇습니다. 정답은 2번. 자, 91번. 다음은 일제 강점기 어떤 민족운동 단체의 강령 중 일부이다. 이 단체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것은 부의 의원 및 일본인이 불법 징수하는 세금을 압수하여 무장을 준비한다. 남북 만주에 사관학교를 설치하여 독립전사를 양성한다. 중국과 러시아에 의뢰하여 무기를 구입한다. 1인 고관 및 한인 반역자를 수처해서 처단하는 행영부를 둔다. 딱 느낌 받으셔야 됩니다. 느낌 받으셔야 돼요. 네. 일제강점기 어떤 민족운동 단체일까요? 보겠습니다. 일본인 불법 징수할 세금을 압수하여 무장을 준비한다. 사관학교를 설치해 독립전사를 양성한다. 중국과 러시아에 의뢰하여 무기를 구입한다. 이게 쭉 보시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에요. 어떤 거냐면 무기를 구입한다. 중국, 러시아에 의뢰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뭐 무기를 만든다든가 군인이 어떤 이렇게 군대가 형성돼 있다든가 그런 시기는 아니죠. 그래서 요 단체는 아마도 1910년대에 있었던 단체가 아닐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네,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 단체는 1915년도에 있었던 대한광복회라는 단체죠. 자, 1번 보겠습니다. 이상용 등이 서간도 지역의 삼원부의 틀을 잡고 조직했다. 이거 뭐였죠? 이거 이제 알으셔야 되죠. 이게 뭡니까? 경학사였죠. 자, 2번 풍기광복당과 조선국권회복당의 일부 인사가 통합하여 만들어졌다. 이거 모르니까 내비두세요. 3번 중국의 항일 무장 세력과 연합하여 쌍성보 전투, 사도자자 전투, 대전자련 전투. 이건 뭐 너무나 잘 아시는 한국 독립군. 네. 4번 중국 관내에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 부대로 중국 관내에 있습니다. 중국의 지원을 받으며 대일 심리전과 후방 공작 활동을 전개했다. 중국 관내에서 중국과 같이 했던 그런 1930년대 이후가 되겠죠. 조선의용대입니다. 조선의용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아시면 이렇게 나오는 생뚱맞은 문제도 여러분들이 풀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정답은 2번입니다. 풍기에 있는 광복당과 조선국권회복당 이것이 이제 합쳐져서 그래서 풍기에 있었던 이 조직 같은 경우는 의병들이 중심에서 만들어진 조직이고요. 조선국권회복당은 계몽단체가 중심이 돼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그래서 의병과 계몽단체가 연합전선을 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해요. 우리가 이제 국권이 이제 기울어져 갈 무렵에 의병 활동했던 사람들하고 계몽단체 했던 사람들하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실질적인 어떤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뭐 처음에는 서로 의병 활동 해봐야 뭐 개죽음만 당하고 또 의병들은 또 계몽 활동 그게 언젠데 우리가 살아있으면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서로 비난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거 팩트예요. 그러나 결국에 나중에 가서는 서로 힘을 합하더라라는 그런 모습들 단적인 예로 여기서 볼 수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임시정부에서도 의병 활동했던 분들하고 또 계몽 활동했던 분들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또 임시정부를 이끌어갔던 그런 우리의 역사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92번 보겠습니다. 다음 법령이 제정된 때와 가장 가까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1조 소학교는 국민도덕의 함양과 국민생활의 필수적인 보통의 재능을 갖게 함으로써 충량한 황국신민을 육성하는 데 있다. 황국신민 민족 말살정책과 비슷한 그 시기
심상수학계의 교과 과목은 수신, 국어, 일어입니다. 산술, 국사, 지리, 이과, 직업, 도화, 소공, 창가, 체조이다. 조선어는 수의 과목으로 전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것이 이제 제3차 조선 교육령이에요. 1938년도에요. 그러니까 민족 말살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시작했대. 요때 1938년도에 우리가 뭐가 있었죠? 아주 유명한 1937년도에 중일전쟁이 일어났죠. 중일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1938년도에 국가총동원령법을 제정을 했죠. 그래서 막 뜯어가기 위해서. 자, 같은 해입니다. 1. 제만 한인 단속 방법에 관한 협약이 맺어짐으로써 독립군의 활동은 큰 위협을 받게 됐다. 제만 한인 단속 방법, 만주에 있는 한인 단속 방법. 이것이 그 유명한 1925년 미세 협정이죠. 미세 협정. 2. 조선 청년 독립단의 이름으로 독립선언서를 발표했다. 이거는 뭐 잘 아시는 28 독립선언이고요. 3. 일제는 한글 연구로 민족의식이 고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선학계를 강제로 해산시켰습니다. 1942년도에 조선학계 해산. 네. 그 다음에 4번 조선민족혁명당은 민족연합전선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른 전세들과 함께 조선민족전선연맹을 결성했다. 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공부를 했던 김원봉이 중심이 돼서 들어갔던 것이죠. 37년도에. 그럼 이와 가장 비슷한 시기는 바로 무엇이냐? 김원봉의 조선민족혁명당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약간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어요. 그러나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잘 알아두시면 여러분들 쉽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한국사 문제를 새롭게 만든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잘못 만들면 또 정답이 2개 나오기도 하고, 2개 나오는 것도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 또 논란의 소지가 되는 그런 문제들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문제를 실질적으로 새롭게 만드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만들었던 문제를 이리 섞고 저리 섞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문제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93번. 1910년대 일제의 통치의 식민 통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은 국권 침탈 이후 본격적으로 토지 침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했다. 네, 맞는 얘기죠. 2. 중추원은 총독부 자문기구로서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 수시로 개최되어 식민 행정에 관여했다. 관여하긴 뭘 관여해요? 중추원. 그냥 자문만. 그럼 얘들이 주로 했던 건 뭐예요?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하는 데에 주로 했던 것이죠. 네. 3번. 우리 민족기업을 탄압하고 조선인의 회사 설립을 통제하기 위해 회사령을 공포하여 회사를 설립할 경우 총독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그렇고요. 4번, 1번은 광산, 어장, 산림 등 자원에 대해서도 수탈을 강화했다. 그렇습니다.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 문제. 94번 문제.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의 연보, 1859년 황해도 황주 출생, 1904년 대한매일신보 주필을 하셨고, 1909년 6.25 구신, 이제 느낌 오시죠? 1925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제2대 대통령 취임하셨던 분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임시정부에서 국장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박은식 선생님이시죠. 1. 진단학계를 창립하였다. 이병도 손진태죠. 2. 조선사 편수회에 참여했다. 조선사 편수회가 이제 뭐 최남선과 같은 친일 세력들입니다. 예, 친일 세력들. 좋지 않은 단체예요. 3. 민족 정신으로 국혼을 강조했다. 혼을 강조했던 거. 네, 맞죠. 대한매일신보의 독사신론을 연재했다. 독사신론. 여러분들 신치원 선생님 정답 3번. 자, 95번. 다음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우리에게 가장 긴급한 문제는 의식주 즉 산업 문제이니 그러면 오늘날 우리 조선 사람의 이 문제에 대한 관계가 어떠한가? 우리는 이와 같은 견지에서 조선 사람의 물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선 사람의 물건을 스스로 제작하여 공급 허가를 목적하노라. 물산 장려 운동이죠. 1920년에 조만신 선생님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평양에서 시작이 되었던. 자, 옳은 것을 골라라. 기억. 자본가의 이익을 위한 운동이라고 비판받기도 하였다. 그렇습니다. 물산, 우리가 만든 물건을 쓰자. 그러니까 그 우리가 만든 물건을 만드는 공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배불리기 위한 운동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디은 1만여 명의 대중이 모여 만민공동에 개최했다. 이거 독립협회죠. 네, 관계없고. 디귿 한민족 1천만이 한 사람의 일원씩이라는 구호를 내셨다. 이것이 1923년도에 밀립대학 설립운동이에요. 여러분들 요거를 국채보상운동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리을 조만식 등이 중심으로 평양에서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리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6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변천이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했고 가 있고 박은식 임시대통령 취임 2대 대통령이죠. 그 다음에 김구 이제 나중에 국무령에 취임을 했다.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 가 시기. 그럼 요 시기가 뭐예요? 임시정부 수립하고 박은식 임시대통령 25년이잖아요. 요때 이제 뭐를 했었죠? 임시정부가 흔들거렸죠.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국민대표회의를 합니다. 국민대표회의에서 개조파, 창조파 이렇게 나뉘어서 다투다가 창조파 같은 신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임시정부에서 나가시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을 고쳐가지고 박은식 선생님이 대통령에 취입하면서 내각 책임제를 하게 되는 그 시기가 바로 가시기다. 자, 한국국민당을 창당했다. 이것을 이제 김구 선생님이 창당했던 1935년도에 그 다음에 2번 국민대표회의 개최했다. 네, 이거 들어가야 되겠죠. 대한민국 건국 강령 발표했습니다. 1941년도에 충청으로 옮긴 다음에 조성환 선생님이 이 기초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었죠. 한국광복운동 단체 연합회 결성. 자, 한국광복운동 단체 연합회 이것이 무슨 단체냐면은 1937년도에 김원봉 선생님이 조선민족혁명당 이런 거 그래서 민족유일당으로 통합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5개 정당이 여기서 통합을 합니다. 물론 김구 선생님의 그 임시정부 요인들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뭐 조소왕, 지청천 이런 사람들도 다 여기에 가입을 했었고 근데 이 좌익 세력들의 세력이 훨씬 더 강했기 때문에 여기에 가입하지 않은 이 우익 세력들이 만든 단체가 바로 한국광복운동 단체 연합회입니다. 아유 길기도 해요. 그냥 눈여겨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도 잘 모른다고 하셔도 이 96번은 쉽게 답을 고를 수가 있었죠. 국민대표회의 굉장히 중요한 회의니까 정답 2번. 자, 마지막 문제. 다음 정부 조직이 갖추어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주석 김구, 부주석 김규식 이렇게 쭉쭉쭉쭉 돼 있죠. 네, 돼 있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주석이 김구, 부주석 김규식. 이것이 제일 마지막에 있었던 5차 개헌으로 인해서 주석, 김구, 부주석, 김규식으로 돼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조직이 갖춰진 시기 1. 국내 비밀 행정조직의 연통제가 운영되었다. 이거는 임시정부 초기죠. 근데 발각이 돼서 없어지긴 합니다만 2번 한국광복군이 인도 미얀마 전선에 활동하였다. 바로 이 시기죠. 네. 3번 국민대표회의에서 창조파, 개조파의 대립 23년도니까 4번 한인애국단 단원이 훈코공원에서 의거를 일으켰다. 윤봉길의 의거를 얘기하는 거죠. 32년도.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여기 해석을 보니까 약간 오류가 있어요. 이거를 4차로 했는데 4차가 아니라 5차 개헌입니다. 5차 개헌 1944년.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원 남겨놓고 있죠. 마지막 단원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서 마지막 단원 끝까지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